요즘 애들은 게으르다는 말 들어보셨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뉴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통계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2024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MZ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주당 평균 12시간을 더 일한다는 거예요. 단 방식이 다를 뿐이죠. 과연 누가 게으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게으름의 정의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세대론으로 미루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4년에 3세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그리고 MZ세대의 노동 패턴을 5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결과는 기성세대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MZ세대는 주당 평균 54시간을 일했고 베이비붐 세대는 42시간이었거든요. 12시간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MZ세대가 게으르다는 말을 듣는 걸까요? 차이는 일의 정의에 있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회사 업무만 일로 계산했지만 MZ세대는 부업, 자기개발, 포트폴리오 작업, 투잡까지 전부 일로 포함했어요. 게으른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동시에 하려다 지친 겁니다. 통계청이 2025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20대에서 30대의 47%가 2개 이상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40대의 23%, 50대의 18%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서 3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80년생 김영수 씨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의 아버지는 대학 졸업 후 한 회사에 입사해서 30년간 근무했습니다. 선택지는 단순했어요. 취업하고 승진하고 퇴직하는 거죠. 그런데 1995년생 김영수 씨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갈까? 중소기업에 갈까? 공무원 시험을 볼까? 스타트업에 도전할까? 프리랜서가 될까? 유튜버를 해볼까? 작가가 될까? 창업을 할까? 수십 가지 경로가 있고 각각의 성공 사례를 SNS에서 매일같이 보게 됩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김난도 교수는 이걸 선택 과부하 세대라고 명명했어요. 너무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연세대 심리학과에서 2024년에 진행한 실험이 있는데요. 20대 참가자들에게 진로 선택지를 3개 줬을 때와 10개 줬을 때를 비교했더니 10개를 받은 그룹의 결정 시간이 평균 3배 더 길었고 만족도는 오히려 40% 더 낮았어요. 그 다음은 일에 대한 태도 차이를 봐야 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3년에 조사한 결과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베이비붐 세대의 78%는 생계 유지를 일의 최우선 가치로 꼽았어요. 당연한 거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MZ세대는 62%가 일의 의미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게 미루기의 원인이 돼요. 의미 없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의미 있는 일을 찾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기업 마케터 이지은 씨, 29살인데요. 그녀가 하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매달 400만 원을 받지만 이 일이 세상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는 블로그를 쓰려고 하는데 정작 그것도 미루게 돼요. 둘 다 의미 없게 느껴지거든요. 의미를 추구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행동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불안까지 더해집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20대에서 30대의 47%가 중등도 이상의 불안 증상을 보였어요. 40대에서 50대는 23%였는데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불안의 원인도 명확했습니다. 집값, 실업, 결혼, 노후, 기후위기까지요. 베이비붐 세대가 하면 된다는 믿음 속에서 성장했다면 MZ세대는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자랐어요. 고려대 심리학과 최기용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안은 행동을 마비시켜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 뇌는 에너지 보존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이게 바로 미루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25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불안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목표 설정은 더 크게 하지만 실제 행동은 더 적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불안하니까 큰 꿈을 꾸고 큰 꿈은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시작을 못하는 악순환이죠. 그렇다면 부모 세대는 정말 더 부지런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에 재미있는 분석을 했는데요. 1980년대 직장인들의 업무 패턴을 복원해서 현재와 비교했어요. 당시에도 실제 업무 시간은 전체 근무 시간의 60%에서 65% 정도였대요. 나머지는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잡담하는 시간이었죠. 지금 MZ세대의 실제 업무 집중 시간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차이는 뭐냐면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회사에 있으면 일하는 걸로 인정받았거든요. 지금은 성과를 내야 하고 매 순간을 증명해야 해요. 같은 정도로 일해도 MZ세대가 더 많은 압박을 받는 구조인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 성장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한국 경제는 연평균 7%에서 10% 성장했어요. 노력하면 보상받는 시대였죠.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1990년대에 소득 하위 20%에서 상위 20%로 이동한 비율이 18.7%였어요. 5명 중 1명은 계층 상승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2023년 데이터를 보면 이게 4.2%로 떨어졌어요. 4배 이상 어려워진 거죠. MZ세대는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해봤자 안 된다는 걸 학습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례가 나옵니다. 서울 성북구에 세대 공유 워크스페이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60대 은퇴자와 30대 프리랜서가 함께 일해요. 베이비붐 세대는 시작하는 힘을 가르쳐주고 MZ세대는 의미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 6개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MZ 참가자의 78%가 미루던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베이비붐 참가자의 65%가 일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고 답했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박성민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일단 시작하고 보는 힘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하죠. MZ세대는 왜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움직여요. 서로 배우면 둘 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운영하는 세대 멘토링 프로그램인데요. 50대 이상 은퇴자가 20대에서 30대 청년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멘토링 방식이에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는 구조거든요. 은퇴자는 인생 경험과 시작하는 용기를 주고 청년은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트렌드를 알려줘요. 2024년 한 해 동안 120상이 참여했는데 청년 참가자 중 89명이 미루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요. 74%의 성공률이죠.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멘토님은 제가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을 못한다는 걸 바로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고치라고 하셨죠. 그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렇다면 세대 차이의 본질은 뭘까요? 게으름의 차이가 아니라 환경의 차이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성장하는 경제, 단순한 선택지, 보상받는 노력의 환경에서 자랐어요. MZ세대는 정체된 경제, 무한한 선택지, 보상받지 못하는 노력의 환경에서 자라고 있죠. 같은 사람이라도 환경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서강대 사회학과 전상진 교수는 이렇게 분석해요. 세대 갈등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구조 차이예요. MZ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의 환경에서 자랐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걸 증명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에서 2023년에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20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에게는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경험을 주고 B그룹에게는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험을 줬죠. 그 다음에 새로운 과제를 줬을 때 A그룹은 82%가 바로 시작했지만 B그룹은 31%만 시작했어요. 같은 세대, 같은 나이인데도 경험이 다르니까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MZ세대가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험을 계속하니까 시작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희망도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직장인 윤서진 씨, 28살인데요. 그는 3년 동안 이직을 미루다가 작년에 드디어 했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완벽한 회사를 찾으려던 걸 포기했어요. 대신 지금보다 나은 회사를 찾기로 했죠. 연봉도 100만 원밖에 안 올랐지만 야근이 없어졌어요. 저한테는 그게 더 중요했거든요. 완벽을 추구하면 움직일 수 없어요. 조금 더 나은 걸 추구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MZ세대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에요. 서울에 사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최민아 씨, 31살은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2년 동안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미루다가 작년에 30일 챌린지에 참여했죠. 하루 30분씩 30일 동안 작업하는 거예요. SNS에 인증도 안 하고 누구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만 보는 거죠. 30일 후에 포트폴리오가 완성됐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있긴 있었거든요.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2년을 날렸어요. 그런데 30일 만든 불완전한 포트폴리오로 일을 따냈어요. 완벽은 적이었던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MZ세대는 게으른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걸 요구받고 너무 높은 기준을 내재화했을 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태도였다면 MZ세대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자는 태도예요. 어느 게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시대가 다른 거죠.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불완전하게라도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시작하는 용기.
MZ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왜 해야 하는지를 묻는 태도입니다. 둘 다 필요해요. 의미를 묻되 완벽을 기다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게으른 세대가 아니에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일 뿐입니다. 부모 세대보다 12시간 더 일하면서도 게으르다는 말을 듣는 세대죠.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완벽한 시작을 기다리지 마세요. 불완전한 시작을 하세요. 큰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작은 의미부터 만들어 가세요. 세대 갈등이 아니라 세대 협력으로 서로에게 배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사는 법입니다.